전년도 시험이나 이런 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학생이 영어과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전고를 그냥 배정을 바꾸서 영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전고가 예전에는 조금 이제 쉬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학교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듣기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발음 하나 갖다가 이거 가지고서 5점을 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발음 2개 문제라고 나오는데 요것들이 이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지문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뜨아 하고서 점수가 다 깎이고 막 그랬었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전고 이제 시험 범위를 보면은 교과서가 이제 2개 단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지문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간 것보다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지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2개 단원이라고 하지만 중학교 기준으로 하면 3개 반 정도 요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의고사는 이제 어머니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문이 이제 개별 지문으로 16개 정도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학교랑 다른 게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이제 한 과가 나오면 글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1단원은 이 내용이었고 2단원은 이 내용이었었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모의고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16개의 다 개별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별 지문에 대해서 글의 내용 파악하고 순서 배열하고 어법도 다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기억해야 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프린트가 나와요. 그래서 1학기 때 첫 시험에는 관계사,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는 오형식,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법 프린트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시험 문항은 이제 34문항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서술형이 이제 7문항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정교재가 교과서고 부교재가 모의고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지면은 교과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의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모의고사 들어가고 문법 프린트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 어휘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휘 문제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 이렇게 구성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만 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해봤자 30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랬는데, 자, 선전고에서는 어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개별 지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16개의 개별 지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문제를 한글로 써가지고 선지해서 골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어휘를 싹 바꿔요. 그래서 얘가 이 문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어휘가 틀린 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 형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뭐 빈칸에서 딱 뚫어가지고 한 문장에서 빈칸 살짝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 문장을 전체로 한 문장을 전체 지문을 주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어놔요. 거기서 아이가 얼마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를 본인이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문항수의 30%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정도까지가 아이들의 어휘 능력을 파악을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휘가 단지 어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어휘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시험 대비하면서 처음 해봤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아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전체의 개별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문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이제 보통 수능형 문제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신박하게 안 보이네요. 자, 앞에 건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수능은 독해고요. 내신은 어법이에요. 수능에서는 이제 어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껴도 되겠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글을 많이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내용 바로 읽히는데 그러면 시험 공부 안 하고 봐도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법이란 거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어법이
정말로 고3 거를 읽어도 맞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법이 약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문제 푸는 요령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신 기간에는 어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반복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신에서는 어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학교 문법 프린트가 또 거기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 프린트는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번 시험의 중요 문법 찍어주세요. 그건 학교 문법 프린트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문법이 어려운 게 중학교 때는 중2의 문법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중3도 문법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니네 중2, 중3 때 배웠잖아. 그럼 다 아는 거잖아. 그 개념을 가지고서 한 방에 탁 터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선생님 문법 찍어주세요. 못 찍어. 전체 문법이 다 나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령은 가르쳐줄 수 있지만 어느 파트만 집중해서 나온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토탈해서 1학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2, 고2, 고3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시험은 이렇게 보통 어법이 나오지. 근데 고1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본 적이 없어서 전체 문법에서 어느 파트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학년 때 잘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보내면서 문법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체 문법을 다시 한번 쭉 훑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기가 시작되면 학원에서는 중요 문법, 잘 나오는 어법, 아이들이 잘 틀리는 거 그거만 딱 찝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봤으면 하는 그런 욕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로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따로 뭐 인강을 수강을 하면서 1시간씩 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게 또 학기 들어가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은 조금 눌러놓고 선생님들이 꼭 외워라, 포인트 된다, 그런 것만 잘 맞아도 한 시험 한 시험 끝나고 나면서 1학기가 끝나고 나면 2학기 때는 보통 패턴 이렇게 나왔지, 그거 감을 잡아요. 그래서 1학기 때 점수가 조금 아이가 부족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감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만 잘 지내고 나면 2학기부터는 아이가 어느 정도 문법 패턴을 잘 찾아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성 판단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예전에 선정은 문법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문제 정도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문법이 어휘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내용 파악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변화해 본 추세기는 한데 문법 문제가 4문제, 5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 전 영역에 대해서는 그 문법을 다 보고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전 지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전체 지문을 볼 때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기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 보시면 이제 변형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이가 이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보통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 문장에서 위가 안 보이구나.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문장을 넣어가지고 뭐 대절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에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이제 문장을 써놨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원래 나왔던 지문이 이렇게 됩니다. We can be real friend with everyone.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이 내용이 이제 원문장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빈칸 문제로 제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딱 언뜻 읽었을 때 이게 같은 내용이야 싶어요. 문장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과 불안정한 사회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때 써있는 거 그대로만 해가지고 이해를 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말과 이 말이 같은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다른 답을 오답을 체크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거는 이렇게 문장을 조금씩 변형하는구나. 그 10단을 선정해서마저도 이렇게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정하면은 일단은 객관식보다 이제 서술형의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다 영장 문제예요. 단답형으로 빈칸 채워 이런 거는 별로 안 나오고요. 다 이제 제시 단어 주고서 그 제시 단어에서
어법을 활용해서 영작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고요. 문장에서 어용 변화 그리고 추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제시 단어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 토대가 없는 경우에 서술형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서술형 배점이 크다 보니까 서술형 손도 못 댔어야 하면 7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답형이 있다면 그래도 한두 개라도 맞춰서 10점이라도 건질 텐데 단답형이 없이 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작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문은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 순서 배열 연습 이것도 이제 하는데 첫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에 젖어 있어서 나름대로 본인이 3년 동안 만들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바꿔라고 한다고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집 부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본인 중학교 스타일대로 통짜 암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통짜 암기 해버리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지문 같은 거 못 풀어요. 내가 봤던 지문 다른데 말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1학기 때 아이가 고등학교 패턴으로 바꿀 수 있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집 부리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저희도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 변형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계속 영작 연습하고 변형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이제 첫 시험 때는 외부 지문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첫 시험을 보고서 아무래도 이제 선정에서 과중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날고겼던 친구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기본적으로 학습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 이미 영어를 잡고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봤더니 이거 1, 2등급 구분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했어요. 대선고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건데 선정에서도 외부 지문이 나와서 아이들이 진짜 벙찐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외부 지문이 많지는 않아요. 2문항밖에 안 되고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늘 시험 대비해서 배웠던 것만 학습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든 어렵든 간에 일단 멘탈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끝지문으로 가다 보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충 하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덕 문제, 윤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알고 있는 거에 반전을 되게 좋아해요. 영어에서. 그래서 본인이 이게 맞겠다 하고 생각해서 찍은 건 다 틀려요. 고등학교 영어에서. 늘 거기에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못 읽으면 거기서 점수가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그 지문 말고도 평소에 영어를 얼만큼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도 아이들이 점수를 받아가는지 아닌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 시험 외 기간에도 독해 연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험에 대해서는 이만큼 얘기했고요. 영어과 관리에 대해서는 상백쌤이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상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선정부에 주말반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영준쌤이 주중반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하고 저는 주말반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내신 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설명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 특히나 첫 시험이죠.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패닉에 빠지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영어 과목은 딴 과목은 모르겠고 영어 과목은 계속 A 등급을 맞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지? 라는 말도 안 되는 70점대라든지 60점대라든지 이런 점수를 만약에 받게 되면 패닉에 빠지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적응하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시험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중학교 때까지의 평가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하면 너 열심히 했구나, 넌 A야, 이렇게 등급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입시잖아요. 입시는 뭐죠?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모든 시험이 다 전환이 돼요. 그래서 첫 시험 보시고 혹시나 점수가 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점수인데
라고 충격받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험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의 점수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의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점수 받고 중학교 때 못 보던 그런 앞자리수가 나왔다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의 전반적인 어떤 이 통계가 이게 끝나고 나면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좀 당부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들의 이런 내신 대비가 주가 됩니다. 언제냐면 저희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근데 지금은 학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시기에는 뭐 하냐면 아이들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수능 대비라고 하죠. 그래서 수능 대비식의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큰 골자가 독해 연습하고 문법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줄기로 2월 달에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좀 학생들을 영어 학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플래스카드라는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해서 보통 영어 학원 많이들 보내보셨잖아요. 근데 보내면 아이들 단어 시험 어떻게 보죠? 학원 수업 있는 날 가서 수업 시작 전에 또는 수업 시간에 또는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저희 학원은 학생들이 수업에 와서 단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요일과 상관없이 월, 화, 수, 목, 금 이 평일 5일간 계속 단어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영어라는 과목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를 좀 평상시에 꾸준하게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수업 요일과 상관없이 주말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월, 화, 수, 목, 금 평일 5일에 걸쳐서 단어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단어 학습에 대한 결과를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해야 하는 단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담당 선생님의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날의 단어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있고요. 저 역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일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게 되고요. 그것 플러스 한 세트를 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적 복습 단어예요. 이 누적 복습이란 건 뭐냐면 이미 학습한 단어를 통합적으로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단어책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외우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봤던 시험도 누적으로 이 복습 단어 세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령 월요일에 단어 시험 본 건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복습 단어로 계속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잊지 않고 여러 번 같은 단어를 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그래서 우리 학생이 뭐 가령 현비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단어 시험을 봤습니다라고 담당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학생의 성적표를 또 발송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적표 받으시고 우리 아이 이번 주에 이렇게 단어 공부했구나 칭찬도 해주시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좀 열심히 더 하자 라고 채찍질도 해주시고 이렇게 부모님들도 성적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상어공제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개발하는 교재고요. 기출 이 모의고사 수능 지문들 중에서 좋은 지문들을 좀 엄선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좀 뽑아서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레벨이 뭐 1, 2, 3 이렇게 해서 세 단계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 레벨을 결정해서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독해 지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워크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워크북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했던 지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문장의 구문을 좀 연습을 하는 그런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실제 워크북, 학생들이 사용하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문장들만을 이렇게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쓰고 표시하고 그리고 밑에 직역과 의역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 정형화된 요 틀이에요. 그래서 단어 칸이 있고 그다음에 문장 칸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칸에는 보통 아이들이 독해 지문들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을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와 뜻, 그다음에 동의어나 반의어까지
어머님도 예전에 저희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사전 찾아가면서 또는 전자사전으로 단어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단어 찾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아세요? 근데 저희는 좀 단어를 직접 찾아보게 해서 뭐 아시다시피 직접 찾아본 단어와 이미 옆에 나와 있는 그냥 단어 뜻 나와 있는 거 보는 거하고 이 암기하는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직접 찾아보고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어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밑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장을 좀 어려운 문장들을 학생들이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영어과에서는 이렇게 좀 최대한 학생들이 학업에 누수 없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